영화 신앙 첫 번째 리뷰는 메멘토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00년작 영화인 메멘토의 저만의 개인적인 해석임을 밝혀드립니다. 강력한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략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혼재되어 있고 사실과 각 인물의 관점이 뒤섞여 있어서 줄거리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영화의 편집상의 이해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해하는 영화 속의 사실과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실제로 의도한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레너드, 줄여서 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집에 2인 1조의 강도들이 들어와서 생긴 사고로 그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강도에 의해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되고 뒤늦게 자신의 집에 강도가 들은 걸 안 렌이는 총으로 그 강도를 죽였지만 또 다른 강도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다른 강도에 의해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그 강도는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니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이전의 기억은 있지만 그 사건 이후의 새로운 기억은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레니는 아내의 복수를 위해 그 도망친 강도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기억 상실증 때문에 모든 단서와 사실들을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기거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남겨서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한편 이 영화의 절반가량은 레니가 세미 젠킨스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미는 강도 사건 이전에 레미가 보험 사기 사건 심사원이었던 시절 만났던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던 인물입니다. 레니가 기억하는 세미의 기억 상실은 정신적인 문제로 판명되고 세미의 보험 지급금은 거절되게 됩니다. 정신적 요인에 의한 기억상실이라는 말을 들은 세미의 아내는 세미가 어떤 자극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녀는 여러 가지 실험을 세미에게 시도해서 기억상실증을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미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세미의 아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세미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샘의 사랑을 이용하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자신이 시간에 맞추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을 세미에게 기억시켜서 세미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 상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인슐린 주사를 맞힌 세미는 결국 자신의 아내를 죽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레니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른 인물인 테디라는 경찰이 등장하는데 테디는 레니의 아내를 죽인 범인인 존지라는 마약상을 찾도록 레니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테디의 정체는 사실은 레니의 기억 상실증을 이용해서 레니가 존지를 죽이게 하고 중간에 마약 거래를 위한 돈을 가로채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부패한 경찰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레니가 아내를 살해한 존지로 알고 있는 지미라는 인물을 죽이는데 지미에게서 샘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테디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레니의 아내에게 당뇨가 있었습니다. 샘의 아내가 아닙니다. It was your wife who had diabetes. Ouch. 샘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Came to me. Sammy didn't have a wife. 레니의 아내는 사건 이후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레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our wife surviving the assault. Her not believing your condition. The torment and pain and anguish tearing her up inside. 지미는 레니가 죽인 첫 번째 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레니는 다른 존지를 찾아서 벌써 복수를 했었습니다. 단지 레니가 기억 못하는 것이었고 테디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That's right. The real John G. I helped you find him over a year ago. We found him, you killed him. But you didn't remember. So I helped you. Start looking again. Looking for the guy you already killed. I took that picture. Just when you did it. 테디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레니와 그의 아내가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된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Look, Lenny. I was the cop assigned to your wife's case. I believed you. I thought you deserved a chance for revenge. 테디가 레니에게 말합니다. So you lie to yourself to be happy.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We all do it. Who cares if there's a few little details you'd rather not remember? Well, I guess I can only make you remember the things you want to be true. 테디의 대화 후 레니는 테디가 한 말을 부인하고 그를 다음 존지로 만들 것을 결심합니다. 이후에 나탈리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녀 역시 레니를 이용하고 우연히도 그 대가로 테디를 죽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는 테디의 대화로 인해 들을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난 진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테디가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에입니다. 다음은 레니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들을 추려봤습니다. 레니가 자신의 아내가 소유했던 물건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물건들이 자신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니가 일부러 자신의 복수를 증명할 사진들을 태웁니다. 전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지미는 레니가 이미 죽였기 때문에 쌤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미의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생긴 일이 다시 어렴풋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으로 보이는 시설에서 세미의 모습이 순간 레니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세미가 사실은 레니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레니의 기억 상실이 결국은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정확히 세미의 경우와 같습니다. 테디를 다음 존재로 결정하면서 레니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I'm not a killer. I'm just someone who wanted to make things right. Can I just let myself forget what you've told me? You think I just want another puzzle to solve? Another John G to look for? You're John G. 이 말은 레니가 자신의 의지로 그 말을 잊을지 아니면 기억 상실로 자연스럽게 잊게 될지를 스스로 묻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레니는 스스로 자신의 또 다른 진실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레니가 샘이라면, 그리고 레니가 세미의 기억 상실증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었다면 레니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스스로의 의지로 기억을 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레니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의지로 잊을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테디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킬러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테디가 존지가 아니라는 기억을 지우고 테디를 존지라는 것만 기억할 수 있게 메모로 남긴다는 점에서 스스로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점에서 레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진실에 대한 기억, 즉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것도 레니 스스로 선택한 진실, 스스로 잃어버린 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레니가 세미를 기억하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기억 속의 세미는 레니와 같은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었지만 세미는 레니와는 달리 자신의 기억 상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증세를 극복하려는 소위 시스템, 즉 문신이나 사진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미는 순수한 의미의 기억 상실증 환자였고 스스로 기억 상실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미의 모습이
레니가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이길 원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니의 모든 문신은 단 하나만 제외하고 자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의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그 단 하나의 문신은 존재가 내 하늘을 강간하고 죽였다라는 글귀이고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다른 문신과는 정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문신이 사실들, 팩트들로 써졌다면 거꾸로 써진 문신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레니가 기억하고 싶은 혹은 사실로 기억하길 선택한 사실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억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거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니에게는 두 가지 진실에 대한 기억이 함께 존재합니다. 사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레니 자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살아갈 동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I gave you a reason to live, and you were more than happy to help. 영화에서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레니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혼란을 주는 불편한 기억을 스스로 지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의 과거라기보다는 해석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주관적인 사실의 과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Memory's unreliable. Ah, please. No, really. Memory's not perfect. It's not even that good. Ask the police. Eyewitness testimony is unreliable. The cops don't catch a killer by sitting around remembering stuff. do Right. They collect facts. That's not what I'm They make notes and they draw conclusions. Facts, not memories. That's how you investigate. I know. It's what I used to do. Look, memory can change the shape of a room. It can change the color of a car. And memories can be distorted. They're just an interpretation. They're not a record. 기억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레니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진실을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객관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일치된 기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과거의 사건 중에 유독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고 쉽게 잊혀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그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뇌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택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거나 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기억은 기억하는 주체에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가치가 있는 기억은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삶의 동기에서의 기억은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의 진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레니가 테디를 다음 존재로 결정한 이유는 테디가 레니가 생각하는 진리 혹은 삶의 동기의 근간이 되는 기억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옳고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옳음으로 남의 기억에 대한 옳음을 판단하고 심판하려 한다면 그것으로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레니 자신은 기억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반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많은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레니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떠난 독립된 세상이 있음을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 행동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I have to believe in a world outside my own mind. I have to believe that my actions still have meaning, even if I can't remember them. 레니의 이 말들은 기억은 삶의 가치를 내포한 해석이고 바깥 세상에 대한 내면적인 반응이라는 개인적인 논조와 반대적인 것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레니가 의도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품은 기억을 지우려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진리 아닌 진리에 의존하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 내면 속의 한 기억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행동과 삶의 분명한 목표와 동기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레니가 말합니다. We all need mirrors to remind ourselves who we are. I'm no different.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팩트와 달리 거꾸로 써져 있는 문구를 스스로 사실이라고 상기시키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거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허상의 자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또 다른 자아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이 꿈꾸는 모습으로서의 자아는 마치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난 뒤 자신의 왼쪽 가슴에 내가 해냈다 라고 문신을 하고 자신의 아내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장면을 꿈꾸는 레니의 모습과 교차 편집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울에 비친 레니는 현실에 반영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모습의 자아인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는 컬러로 된 부분과 흑백으로 된 부분으로 나뉘는데 컬러 파트는 주인공 시점의 이야기, 주인공의 주관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흑백 파트는 좀 더 객관적인 시점, 제3자의 관점에서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컬러 파트는 시간의 역순으로 그리고 흑백 파트는 시간의 정순으로 진행하고 이 두 관점이 서로 교차되면서 영화가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들과 관점의 복잡한 구성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데 그 의도는 주인공이 겪고 있는 기억 상실과 그 혼란을 청중들도 같이 경험하게 만들 의도로 그렇게 구성했다고 말합니다. 놀란 감독은 영화에서 나타난 시간상의 혼란 중에 과거 기억 상실 이전에 대한 이야기의 공백, 예를 들면 어떻게 주인공이 문신을 하게 되었는지, 아내가 죽고 난 직후부터 호텔 장면까지 레니의 삶이 어땠는지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현된 것은 주인공이 그 기간의 기억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되는 그 시간의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놀란 감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 forth. So that gap to me is where the most interesting ambiguity of the film is at the end. You know, we never wanted to step fully outside his head and, you know, specify too many of these things in terms of an objective reality. Because to me,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the film and what we were trying to do is essentially present an idea of the tension between our subjective view of the world, the subjective way in which we have to experience life, and then our faith in an objective reality beyond that. And most movies present a quite comfortable universe where we're given an objective truth that we don't get in everyday life. That's one of the reasons we go to the movies. This film, we didn't want to do that. We didn't want to step outside his head. We wanted to present the audience with that problem effectively and say, he can't ever get outside his head and recognize what the objective truth is. So I think the audience at the end of the film is left to make certain of the same judgments that he is. They're invited to believe or disbelieve certain elements of what is supposed to have happened in his life, much as he is. So the other thing we wind up doing in the end in terms of the way in which we mix images and reinterpret images is to suggest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and memory. And we see him towards the end. We present certain images that we've seen from his past life within a different context. And in a different context, they have a slightly different meaning. And I think the suggestion there is that he, like all of us, is able to manipulate the meanings of certain memories or manipulate his own interpretations of certain memories according to his present circumstance.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역사는 해석의 결과이다. 만일 그 역사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공동체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역사는 사실에 기반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역사적 사건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관련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 도덕관, 세계관에 대한 관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사란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이고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 또는 견해입니다. 해석이 없는 역사적 사실은 무미건조한 것이고 그 사실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단절된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 특별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회귀적인 방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기억된 사건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현재의 독자들에게 어필할 가치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그 이야기 속에 녹아든 신앙과 관점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독자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가 현재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나누시기 원하면 댓글란이나 페이스북에 영화와 신앙을 찾아주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e with me. What are we gonna do? Change the world.